자, 보시죠. 보시면 주건검사하고 우리가 공사 완료 공고 부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절차는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를 하고 난 뒤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간 시설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장기간 시설 사업을. 그래서 177페이지 보세요. 177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자체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장기간 이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는 거기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좀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묶어놓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안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겠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매수 청구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사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그래서 179페이지 보세요. 179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 이번이 뭐냐면 매수 청구 사유하고 매수 청구 대상이 됩니다. 가로 1번이 별 2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회, 24회, 28회 세 번 나왔어요. 매수 청구 사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이 있었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간 부분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몇 년요? 10년 동그라미 하세요.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아니한 경우예요. 가로에서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뭐한다? 제외합니다. 그럼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몇 년이냐면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지금. 여기까지가. 그런데 그러면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누구는요? 토지 소유자는 이거에 대해서 뭐죠? 야, 이거 뭐 사업도 안 할 거면서 왜 내 땅 계속 놀려놓고 있냐? 그 얘기예요. 내 뭐 건물이라도 짓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매수에 대해서 청구. 이거 내 땅 너희들 사란 얘기예요. 무슨 그 얘기예요. 지자체한테 야, 그렇게 할 거면 내 땅 사라고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뭐죠? 진행된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때는 이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시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미집행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매수 청구를 했다고 하면은 매수 청구권자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별표 3개 18회, 21회, 26회, 27회, 28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이거 매수 청구를 했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매수 청구한 자는 누굴까요? 토지 소유자죠. 당연히 억울하니까.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대신에 임야 이런 거 안 되고 지목이 뭐인 거? 그렇죠.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해당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인 토지에서 가로 보시면 그 토지에 있는 뭐도 건축물이나 정착물도 뭐한다? 포함을 합니다. 동그라미에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뭐인자? 대인자, 대인 토지. 그렇죠? 소유자를 알게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넘겨서 180페이지. 그럼 가로 3번에 보시면 그러면 매수 청구를 했으면 그 매수를 하는 의무자가 있겠죠. 그렇죠? 매수 의무자가 원칙은 누구죠? 그렇죠? 당연히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들어가 있는 관할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됩니다. 27회 때 한번 나왔어요. 이게 매수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대지가 뭐인 자? 대인.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매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자가 있고 지금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매수 의무자는 누구다?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나와요. 예외적으로 다음에 특정한 경우에는 그자에게 뭐 한다고요? 매수 청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를 뭐 한 경우가 있어요. 지정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이 법에 따라 26회 때 나왔어요.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매수 의무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관할구역이 장이지만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시행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3번 매수 절차가 들어갑니다. 절차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 매수 여부 결정 통보 나오죠? 그게 18회, 21회, 22회, 25회, 26회, 27회 엄청 많이 나왔죠. 또 나옵니다. 이거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자 보세요.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하겠죠. 누구한테? 매수 의무자한테. 그럼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뭐 한 거예요?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럼 가타부타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가타부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얼마 이내에?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 통지를 해줘야 돼요. 받았으니까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았으니까 가타부타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매수 결정 통지는 6개월 이내에 해줘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 누구한테 해준다고요?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당연히 누구한테? 나한테. 아니 매수 청구한 자한테 해줘야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지정받았던 지자체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도 알려줘야죠.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요. 네. 두 군데 알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업 시행자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렇게 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 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누가 되면 그렇죠, 지자체가 되면 굳이 내가 나한테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말리면 돼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한테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을 때는?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시행을 지정했던 지정권자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결정하기로 했다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자, 오케이. 그럼 매수 결정 통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결정했으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년 이내에? 2년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2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안 헷갈리는데 이 두 개를 바꿔서 내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순서가 매수 결정 통지를 해야 매수를 하는 거죠. 아니, 매수를 하고 매수 결정 통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매수 결정 통지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하고 매수 결정 통지를 하면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매수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게 기간이 10년, 6개월, 2년이 된다고요. 그래서 16이 매수 청구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매수 청구는 누구? 16이. 매수 청구는 누구예요? 16이.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매수 청구는 16이. 그렇죠? 몇 년 이내 사업 시행 안 하면 10년 이내. 그리고 그러면 얼마까지 매수 청구를 했으니까 결정을 해줘야 되죠. 결정 통보는 언제까지? 6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는 매수는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고. 됐나요? 그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16이 기억하셔야 돼요. 매수 청구는 뭐라고요? 16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16이.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로 2번. 그러면 이때 매수하기로 했어요.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 지급 방법이 나오죠. 여기서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렇죠? 토지 소유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원칙은 뭐니 해도 현금이죠. 그렇죠? 현금이 현금. 그렇죠? 뭐니 해도 현금이에요. 뭐니예요? 현금.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뭐다?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81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예외 별표 3개 18에 21에 22에 25에 26에 27에 엄청 많이 나왔죠.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다만 기억 보세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하고 B 둘 중에 하나인 경우 A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이 채권을 원할 때 나 채권 안 원해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해야 돼요. 근데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부재 부동산이 뭐예요? 주인 없는 거 배우셨나요? 네. 이거죠. 단어 뜻 그대로 풀이하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부재 중인, 즉 사실상 거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를 준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있지 않고, 아시겠죠? 준 거.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고시 지구 내에서 애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고 해서 본인이 실제 토지를 뭐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남에게 뭐죠? 임차를 준 거 있죠? 임차해주게 되는 임대인을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어있는 거. 그러면 그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얼마요? 3천만 원을 뭐한 경우?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초과했다고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초과하는 금액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으로 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나요? 그러면 조건이, 조건 자체가 이렇게 돼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A 아니면 B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든지 아니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해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로서예요. 매수 의무자가 누가 돼야 돼요? 위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하세요. 박스 위에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밑에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누가 돼야 돼요? 무조건 매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일반 사업시행자다.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채권 발행 안 돼요. 일반 사업자가 뭐죠? 채권을 발행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된다고.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상환기간도 있겠죠. 채권 발행하고 난 뒤에. 그래서 니언에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이내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8일 시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매수 청구.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요?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래는 맞는데 실시 계획이 인가가 행해진다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거는. 두 번째,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를 16이죠.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 다음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언제 매수해요? 2년 16이 2년 이내. 그 다음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어요? 있잖아요. 예외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뭐예요? 대로 한정했죠? 맞네요? 네, 4번 5번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2년 이내에 매수하기로 해서 대금 지급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자체가 뭐 한 경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를 매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매수 거부한다는 얘기는 2년이 넘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매수를 안 한 경우예요. 그게 매수 거부한 거죠. 무슨 알겠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법령으로. 그래서 보니까 181페이지 가로 3번 별표 하나. 매수 거부 또는 지연 시 행위 제한에 대한 원합니다. 동그라미 1번 26회 29회 두 번 나왔어요.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건지 볼게요. 기억 보세요. 매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아니면 니은 매수 결정을 알리는 날부터 멜든 이내예요.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2년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 매수하지 않으면 그럼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 허가를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뭐 할 수 있대요? 우와, 설치할 수 있다. 오, 됐네요.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 얘네들이 안 산대요. 그러면 나는 그 땅에다가 뭐 지을 수 있어요? 건축물이나 공작물 지을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이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으로 고시했다는 거 뭔가 하려고 하기 위해서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 할지라도 건물을 짓도록 하더라도 너무 높게 짓게는 못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완화해서 해주긴 해주겠는데 딱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허가받아서 가능한 대상 행위가 나와요. 밑에 박스. 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동그라미 기억이 21에 27 두 번 나왔어요. 단독주택으로서요. 3층 이하만 가능하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단독주택 동그라미 하고 위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뼈대 이론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단독주택의 종류가 있죠.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의 종류 어떻게 돼요? 단다다공. 기억나세요?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다다공. 단이 뭐죠? 단독주택. 다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아니에요. 다세대는 어디서 나와요? 공동주택에 나와요. 다세대 연기.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다세대 연기. 왜 제가 이렇게 외우게 했는지 알겠죠? 헷갈린다니까 이게. 그냥 앞자만 따가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종류할 때 다세대 연기하면 다세대 연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지. 그럼 다세대 빼고 들어갈 건 다가구하고 다중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다가구하고 다중 말고 또 뭐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다세대 말고 혹시 주택 중에 다른 거 있냐고요? 아는 거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다가구와 다중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단독주택의 종류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이 종류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 저기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쓰면 틀린다고. 다중주택이라고 쓰면 틀린다고. 다세대는 당연히 틀리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서 단독이라면 뭘 얘기해요? 단독주택의 종류 중에 단독주택을 얘기한다고.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위에다가 뭐라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X 해 놓으셔야 돼요. 공간은 당연히 아닐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동그라미 하고 위에다가 다가구 주택 X, 다중주택 X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된다. 시험 문제는 그걸 내니까.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하고 띄어서 뭐냐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몇 층이에요?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작물 이렇게 됩니다. 설치가 가능한 거. 이 범위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될 수 있는 게.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182페이지. 18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4번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22에 25에 두 번 나왔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했죠. 매수 청구된 토지의 가격이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즉 국토계획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무엇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토지보상법률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밑줄 긋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공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X. 공시지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보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법에 준용한다고요. 아시겠죠? 공시지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수했잖아 이렇게. 그렇죠? 매수할 때 돈을 주고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격을 얼마를 줄 거냐 그 얘기예요. 그거 정할 때 공시지가가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매수 청구예요.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누가? 매수 토지 소유자가 뭐인? 대인 토지 소유자가 무슨 매수 청구권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수 의무자한테. 그럼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도시.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사업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매수 청구할 때 우리가 청구를 하면 결정 통지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통지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수는 몇 년 이내? 그래서 16이 기억나셔야 돼요. 매수 청구는 뭐죠? 16이 기억 16이 이무기 아니에요. 16이 아시겠죠?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 이거는 지금 매수 청구예요. 그런데 자, 이거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중 다가구 아니에요. 3층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확인하면 자, 가슴 일단 잡으세요. 심장이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매수 청구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 뭐죠? 상 플러스 2 플러스예요. 2 플러스.
그 정도로 어려움. 이거 문제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워낙 이게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심장이 무리가 가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잡고 푸세요. 자, 보세요. 벌써부터 지금 심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길어가지고. 또 갑 나오고 A 나오고 B 나오고 복잡해요. 사례형 문제죠. 갑 소유의 토지는 이런 거 나올 때는 밑줄 긋는 연습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A 광역시 어디? B 구에 소재한답니다. 지목이 뭐래요? 되면 되네요. 대인 토지로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원래는 매수 의무자가, 그러니까 여기 결론이 뭐냐면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 경우에 설명을 하는 거니까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에? 매수 청구권자 누구예요? 갑. 네. 이걸 보면 민법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금방 나타나요. 민법이 조금 힘들다 그럼 바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원래 매수 의무자 누구예요? 매수 의무자 누구예요? 원래 매수 의무자 누구예요? A 광역시. 광역시장이죠. 이 B구 아니에요. 광역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광역시장이 누구한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거예요, 지금. 그럼 매수 의무자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매수 의무자예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매수 의무자는 누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가서 데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쟤들 뭐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은 포함 안 돼요? 이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갑이 원하는 경우 원한대요.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이 원하는 경우 원한대요. 일단 원해야 되잖아요. 원한대요.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렇죠.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아니에요.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건 지자체예요. 지자체. 국가든지. 아시겠어요?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렇죠? 갑은 그럼 이제 집 지을 수 있잖아요. 물론 조건이 있지만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한대요. 다세대 돼야 안 돼요? 단독만 되죠? 안 돼요. 2층이라고 해서 혹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맞네요? 결정해서 갑과 A 광역시장이 알려야 된다. 아까 알리는 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 사업시행자 아니죠? 사업시행자가 다를 때는 누구? 지자체. 답은 5번. 엄청 좋은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봐두셔야 될 게 뭘 했냐면 매수 청구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매수 청구한 것을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하고 난 뒤에 사업 시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을 안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미집행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매수 청구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매수 청구는 몇 년? 10년. 10년이 안 하면 매수 청구 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매수 청구 말고 이 사업이 몇 년이냐면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몇 년간요? 20년간.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20년간 안 하고 있으면 야,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20년이 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니까 그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도시군 계획 관리 계획 결정했던 것 자체를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지만 이건 아예 결정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정이 없어지는 실효가 나오는 건 무조건 20년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 10년.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볼 건데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 10년인데 뭐 하고 뭐 보고하고 이런 거 다 10년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실효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했잖아요. 그 자체가 아예 뭐 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뭘 안 하면 20년 동안 되는 날 20년 지났는데 사업 시행 안 하면 이거 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 그 지자체에 그 도시군에 들어간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자체가 실효가 된다.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효되는 거는 무조건 20년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나오면 다 뭐예요? 10년. 이게 헷갈려요, 정말.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20년? 그렇죠. 실효면 20년. 나머지 나오면 무조건 10년 기억하면 돼요. 그래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갔는데 20년, 10년 이러면 안 돼요. 눈동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182페이지 밑에 보세요. 182페이지 가로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실효입니다, 이제. 그 결정 자체가. 동그라미 1번 별표 3개. 16회, 23회, 27회, 28회, 29회, 30회까지. 엄청 많이 나왔죠. 실효 사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몇 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몇 년? 20년이 되는 언제?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됩니다.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바로 20년. 그러면 이렇게 효력을 잃었어요. 그럼 잃었다고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줘.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23일 때 나왔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 하나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국장 빠졌죠, 국장. 앞에서 국장 적어 놓으세요. 결정권자인, 즉 인가권자인 국장이 빠졌잖아요.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뭐하면? 잃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로 부분은 없애는 게 아니고 넘어가고 맨 밑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 해야 돼요? 고시하여야 한다. 누가 고시한다고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고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효력을 잃으면 그거를 알려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28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몇 년이에요? 실효가 있어 없어요? 실효 없으면 무조건 10년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나오는.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얼마래요?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우리 공동구 기억나시죠?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경도 할 때 도죠. 정택이하고 경도가 도청을 해보니까 공동자금 얼마? 200만인데 지금 150만까지 택도 없죠. 그렇죠? 아니에요. 200만 돼야 돼요. 200만 초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공동구 관련.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했던 것까지 같이 지금 복습을 하는 거. 지난주에 했던 거.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안전 유지관리 계획은 언제예요? 5년마다요. 5년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거 효력을 잃었대요. 얼마요? 그렇죠. 네. 되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시죠? 잃어버린 30년이죠. 여기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그 다음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가는 하가는 뭐 해야 돼요? 심의하고 들어보내야죠. 그렇죠? 심의를 거쳐서 공동 수행한다. 맞네요? 네. 됐나요? 됐죠? 네. 그리고 183페이지 보세요. 18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미집행 사업의 지방의회 보고입니다. 23일 때 나왔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가로 부분 넘어서 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몇 년? 실효가 아니잖아. 이거는 실효가 아니니까 10년인 거야. 지금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 청구할 때예요. 지금 그럴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누구한테? 해당 지방의회에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보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방의회는 지자체한테 그런 사항을 뭐 해야 돼요? 보고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된다. 보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수립 X.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하는 거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의회한테 수립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하는 거지. 됐죠? 넘겨서 밑에는 볼 거 없고 넘겨서 184페이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안 하고 있고 하면 좀 해제? 안 할 것 같은데 좀 해제시켜. 해제를 뭐 한다고요? 공고한다고요. 동그라미 4번. 해제를 공고한다고요. 그렇죠? 보고받은 지방의회에서 각 지자체한테 뭐죠? 좀 하지 마. 좀 해제.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언. 박스에 니언이 23일 때 나왔어요. 해제 결정.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공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여러 가지 부분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뭐하고? 제외하고는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 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별표 하나. 23회, 24회 두 분 나왔어요. 23, 24.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공고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가로 부분에 보시면 가로를 제외하고 쭉 보니까 정하는 그 밑에 보니까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이 시도는 시도지사가 알아서 뭐 하면 돼요? 결정하면 되잖아요. 해제 결정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시장 또는 군수가 그죠? 도지사가 결정한 경우 있잖아요.
도지사가 가로 부분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당연히 도지사한테 해야죠. 시도에 대해서는 시도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시장 군수가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어떤 걸 결정을 했다고요. 그럼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5페이지 가로 6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해제 신청 29회 때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밑에는 볼 게 없고 넘겨서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도 따로 볼 건 없습니다. 끝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3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게 효력 1년 다 나왔네요. 뭐예요 이거? 20년이죠. 효력이면 20년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지방의회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수립해야 돼요? 지자체한테 뭘 받아야 돼요?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수립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는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한테 뭘 받는다고요? 보고를 받아야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공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 포인트가 보세요. 누구예요? 시장 군수잖아요, 지금. 시장 군수잖아요, 시장 군수. 그죠?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죠. 어떻게 국장이에요. 그렇죠? 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예, 이거 맞다고 많이 하십니다. 예, 맞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까 뭐 했냐면 자, 눈을 뜨고 당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두고 우리는 18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82페이지 아래쪽을 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182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실효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이 있는 자죠.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어요. 무사히세요? 얘네가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 않아요. 무사히세요?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면 그럴싸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체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네. 184페이지. 184페이지. 해제 결정. 동그라미 4번 해제 공고 밑에 동그라미 뒤에 해제 결정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장 아니에요? 아, 지금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장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도지사 없다고 지금 삐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도지사 없다고 삐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지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방의회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장 시장 군수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188페이지 보세요. 거의 다 있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비용 부담. 첫 번째 원칙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 수립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누가? 국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일 때는 그 아닌 그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24일 때 나왔어요.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이익 받았는데. 단 협의가 성립되지 만약에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누가? 도지사가,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에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누가? 조심하셔야 돼요. 국장이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조심하셔야. 국장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왜요?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지자체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시면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집단 취락이 있고 자연 취락이 있는 거 아시죠? 가로 2번 집단 취락지구가 30회, 31회 두 번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나왔다만 체크하시고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나올 확률이 이젠 거의 없어요. 이게 연속해서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작년에 나올 부분이 아닌데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체크만 해놓고 일단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8장 부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명해 드릴 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9장 보칙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칙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나오면 한 문제인데 안 나오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래서 보칙은 안 하셔도 돼요. 보칙은 안 합니다. 장 중에서 잘 안 나오는 장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전에 나왔죠. 그럼 나왔다고 기출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냐면 사적 개발만 남았어요. 7장. 7장 사적 개발 있죠. 그렇죠. 7장 개발행위 허가 있죠.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거 하면은 국토계획법이 끝납니다. 그럼 바로 개발법 부분 들어갈 거예요. 도시개발법.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오는 개발행위 부분, 7장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9시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나중에 촬영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안개장 부분 정리 한번 할게요. 98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인 경우? 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하고 정착물은 뭐한다? 포함합니다. 소유자는 어디죠? 도시군. 도시군 계획. 도시죠, 도시. 어디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렇죠. 시행자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그 다음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그리고 조심하실 게 여기입니다. 사업 시행자 아니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리는 날로부터 2년 16일 그 다음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원칙은 그렇죠.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사항기간은 10년 이내. 됐나요?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결정을 알릴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서 이것만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단독주택은 되는데 뭐라 안 돼요? 다중 안 돼요. 다가구 안 돼요. 몇 층? 3층 이하. 그리고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도 3층 이하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그 다음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관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시지가 X 아니에요. 이거 규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자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 효력을 잃는 거죠. 효력을 잃는 건 몇 년? 20년. 그래서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돼요. 그럼 그거 효력을 잃었다고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누가 알려요? 국장하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됐나요? 알린 날.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몇 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공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 공고를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됐나요? 지방자치단체장.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렇죠? 도지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공고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나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 해제가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죠. 국장이 아니죠. 도시군 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군 계획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 누가? 국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 그 자가 부담을 무지가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관할, 그렇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국장이 아니에요. 행장이 행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남은 거는 사적 개발, 개발 행위 허가밖에 없어요. 그거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그 부분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거 하면 이제 바로 우리가 12문제 나오는 되게 중요한 국토계획법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12문제라서 정말 이 12문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법령 중에서는 법령 자체를 몇 개 버리는 법령이 있어도 되는데 국토계획법은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쉽게 나오는 게 국토계획법이에요. 무슨 말이죠? 국토계획법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개 한 개 법령씩 이제 뽀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국토계획법.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뽀개기가 편하죠. 워낙 이게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이어서 제가 혼자서 촬영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